항공대란 공포라. 그래서 비행기표 확인해야 된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이 지표. 예, 이 지표라기보다 사진. 예,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아시아나 항공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일을 전후해서 파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예, 지금 이 항공 산업은요, 공익 필수 사업장입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업을 하더라도요, 굉장히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뭐 다쳐서 알려주면 이것은 필수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10일 전에서 알려줬으니까 어저께 파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10일 후면 언제인가요? 24일부터죠. 24일부터 파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업을 왜 할까? 예, 노조의 어떤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꼭 이럴 때 파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여름철은요, 국민들이 휴가를 가고 또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계절입니다. 예, 그런 계절에 파업 동력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금 파업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국을 휩쓸면서 괴담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뒤에서 뭐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노총의 총파업,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또 파업을 했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아시아나 항공노조도 그 파업의 대열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결국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항공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임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노조 쪽에서는요, 10%를 올려달라, 사측에서는 2.5% 인상하겠다, 이렇게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 노조가 양보를 했어요. 노조가 2.5%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2.5% 인상을 하는데 만족을 할 테니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은 인상해 주라, 복지도 개선해 달라,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노사협상이 이 단서에 막혀버린 거예요. 수당 인상이나 복지 개선에 대한 단서, 이 단서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결국은 난리가 난 거죠. 뭐 파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저는 조금만 더 이게 사측과 또 이 노조가 조금만 더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뭔가 해결책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요, 필수 공익 사업장은 무조건 가동을 해야 됩니다. 아예 이게 비행기를 셧다운 시킬 수는 없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국제선은 80% 이상 가동을 해야 되고요, 제주 노선은 70% 이상, 국내 노선은 50%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파업이 본격화되면 이게 7월 24일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적어도 국제선의 경우에 20% 최대입니다. 최대 20%의 운행 차질이 어쩔 수 없이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24일부터 휴가 계획을 잡은 사람들 비행기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떡하든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요. 고객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방법을 마련하겠지만 이마저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다른 데도 지금 꽉꽉 찼잖아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예약 자체가 풀로 가득 돼 있을 겁니다. 완전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제주 노선 같은 경우도 최대 30%의 운항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 국내 노선은 뭐 안 되면 자동차로 가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파업을 이렇게까지 가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노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충격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2021년만 하더라도 2,411%예요. 이게 기업인가요? 빚더미죠. 기업은 아닙니다. 이 고철이에요. 고철. 2017년에 566%도 이게 충격적인 숫자인데 2021년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2,411%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올해도 말입니다. 올해도 줄였다 하는데도 1,671%예요. 부채 총계가 여러분 민간기업의 부채 총계가 11조 8,941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엄청나잖아요. 노사가 한 몸이 돼서 이 경영에 대한 어떤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도 아시아나항공은 살지 말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미국도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주인이라는 게 산업은행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연 아시아나항공이 제 살 길을 찾을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동단결이라는 말, 이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동단결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 그런 걸 보여주면 국민들도 박수를 칠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가 112억의 적자가 났지만 지금 매 분기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2022년 3분기에는 2293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 1분기도 925억의 흑자를 냈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면 부채도 빨리 들고요. 기업의 어떤 건전성 회복도 더 빨라지고요.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노와 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노와 사가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척을 지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노사가 협력해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원이 없으면 또 기업이 없습니다. 서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정치 파업에 동참하지 말고요.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는 것 그게 진정한 노조의 활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내로남불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로남불은요 결국 양쪽의 모두의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노사가 굉장히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개혁을 막겠다는 것,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여기서 굴복해서는 또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 그 외에 다른 것은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만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힘만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